안녕하세요. 예. 자리한 김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니 그 보내주신 내용을 네.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예.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제 자료에 대한 조사와 상권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를 저는 못 찾았어요. 왜 창업자분께서 더 나은 이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렌더링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메가나 컴포즈나 더벤티 같이 이제 일단 기존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진입을 거의 했기 때문에 좀 자리를 찾는 게 사실 좀 어려웠었고요. 네. 그게 일단 잘 컸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봤던 브랜드들 중에서 그래도 뭐 본사 미팅을 했을 때 뭐 느낌도 괜찮았었고 브랜딩 된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채워가면서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할 네. 텐데 그 채워가는 부분에서 본사가 어떤 금전적인 뭐 버젯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네. 채울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긴 한데 이제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도 본사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주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저는 해결을 못했어요. 이 자를 보면서 이 대표이사가 원래 커피 브랜드를 했던 사람이라서 네트워킹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좀 퀘스천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자본금을 봤을 때 이 정도 자본금이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금전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그 지역에 그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맹점주한테 선택하라고 좀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가맹점주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법을 하면 되고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땐 이렇게 방법을 하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솔루션을 줘야 될 텐데 가맹점주님께서 잘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 안에 모든 것들이 그냥 포함시켜서 쭉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브랜드 하기 전에 컴포즈에서도 상담을 좀 받았었는데요. 컴포즈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는 건 유선상으로만 좀 말을 했었는데 컴포즈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근데 많이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뭐 컴포즈도 자리 같은 경우도 뭐 본사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맹점주가 그냥 알아서 갖고 오면은 본사에서 그냥 뭐 승인이 나면은 이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뭐 브랜드별의 차이는 많이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안착돼 있는 저가형 커피의 장점은 연역이 좀 있다 보니까 때가 되면 점주 말고 본사에서 마케팅을 해요. 시즈닝이라고 하죠. 시즌 메뉴, 시즌 마케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데 이제 시작하고 이제 커가는 브랜드들은 그거를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점주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이쪽에서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 시즌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컴포즈나 메가나 백다방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몇 년 동안 이거를 하면서 어떤 시즌에 어떤 메뉴를 컨트롤 C 컨트롤 V지만 방법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피벨트 원두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렌더링이 돼 있고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유지했던 사람들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벌크로 구매를 하니까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소규모로 커피콩을 사가지고 아니면 원두를 어디서 받는 회사들은 가격이 올라도 그들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근데 판매 가격은 조금밖에 못 올리죠. 원가는 이만큼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요만큼밖에. 왜냐하면 이거는 가격 저항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매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심리 저항이 있잖아요,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올리는데 원가랑 나머지 원자재들은 물가에 맞춰서 그냥 팍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주신 그 회사가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일단 뭐 커피값이나 이런 기본적인 원재료 값은 좀 오른다고 보시죠? 여기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올라요. 왜냐면 원자재 비율이 일단 13% 정도 올랐고요. 원자재 비율에서 소비재 비율은 더 올랐어요. 근데 그 소비재 비율 중에 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커피 브랜드를 하는 데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커피인데 다른 게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 커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커피가 오르면 안 되는데 커피가 올랐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직 그 브랜드를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았어요. 저는 차라리 아세요? 서울에 있어요. 가 나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나요.
자기네들이 가맹비라는 것도 만들고 물류비라는 것도 만들고 마케팅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아, 그 마케팅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리고 마케팅을 해본 거라는 이유가 뭐냐면, 매장에 들어가면 자기네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개에 대한 이슈로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겠다. 커피를 음료 시장으로 진입시키겠다라는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커피라는 시장을 만든 사람은 없고,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장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아, 이건 커피 브랜드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가서 해봤더니 맛은 그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정도.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잘 쓴 건, 아, 우리가 커피를 할 게 아니라 음료까지 해야겠다라는 그 정책 결정을 잘한 거죠. 결단이죠. 예. 커피 메뉴보다 음료 메뉴가 더 이제 많아졌어요. 예. 에이지를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애들한테까지도 이거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메가는 사실 알아보다가 이제 입점도 까다롭고 좀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매장을 계속 크게 하라고 해요. 예. 그러다가 컴포즈도 했는데 컴포즈도 또 약간 메가랑 비슷하게 이제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더벤티를 하자니 더벤티는 일단 네. 원재료 값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가 봤을 때 조금 이직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냥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레머드 익스프레스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레머드 익스프레스가 속도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싼 티가 안 난다.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한 싼 티가 안 난다. 근데 가맹점주의 문제점은, 이거는 정말 박리담의 수준 이상으로 팔아야지 수익이 조금 남는 구조다. 근데 이제 선택의 차이인데, 그래도 주신 브랜드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왜냐면은 시장에서 안정화는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공개소를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안정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올해 이제 11월에 거의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직영점 1년 이상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바뀌면 이게 내년이 되는 건데, 정보공개소가 있다고 해서 안정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브랜드는 말씀 주셨던 그 어떤 뭐 물류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향후 발생될 어떤 이슈에 있을 때 이거의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나요? 그 이외의 걸로 그렇죠. 봤을 그게 때는. 해결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피를 발주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케팅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가형 커피는 인테리어 이슈가 생겼을 때 AS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가맹점주가 직접 동네 어디 전화해가지고 AS 받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해결이 되면 하겠죠.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는 뭐 차리는 거야 뭐 비슷할지언정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좋은 회사와 좀 별로인 회사의 차이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대한 차이. 반사효과인데, 내 매장이 빛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브랜드가 빛나면 내 매장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내 매장은 빛날지언정 그 회사가 좀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냥 다 같이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일례로 백화점을 정말 이쁘게 지었고 좋게 지으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목익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백화점이 망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목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안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잘해도 목익이 안 되면 끝나는 거고, 주변의 평판이 그렇게 되면 나는 아닐지언정 그렇게 되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어떤 일개 프랜차이즈에서 직원한테 갑질을 해서 매장이 이슈가 됐다. 나는 그렇게 직원한테 갑질 안 할지언정 나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가형 커피는 얼마만큼 본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전사적으로 매장을 오픈하느냐, 이것도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은 저는 해결점을 못 찾았어요.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이게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 브랜드에서 가장 우매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정말 좋은 원두로 정말 좋은 커피를 씁니다. 어떤 브랜드를 가도 그 얘기는 똑같이 다 해요. 근데 커피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게 대체가 소비자한테 큰 환심을 살 수는 없어요. 이 브랜드를 소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지. 저가 커피도 똑같아요. 대체제가 생기면서 판타지를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13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 컵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 유학생인가? 교포인가? 라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가형 커피도 이제는 팔 만큼 팔았으니까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쌈마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걷어내주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홀더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 홀더를 쓴 거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소비인지를 모르기 위해서 무지 홀더를 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브랜드를 지금 제가 드렸던 브랜드 말고 다른 데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형 커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돈이 있냐,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책이 있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보셨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자리에 더벤티나 네. 아니면 메머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긍정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슈퍼커피도 생각을 했어요. 왜 슈퍼커피를 네. 생각했냐면 그런 상권에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슈퍼커피예요. 슈퍼커피가 예전에 네. 상권 개발 어떻게 했냐면 테크노밸리,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이제 제일 많이 입점을 한 거예요. 그런 상권은 주말에 이제 소비자가 거의 없으니까 네네. 주말에 문 닫아도 될 정도의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만들어졌죠.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근처로 이제 메가나 컴포즈는 어차피 자리가 걸려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브랜드 들어올 만한 게 있기는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들었던 브랜드가 그래도 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계속 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다른 브랜드를 또 알아보려면 기간이 좀 더 이제 딜레이가 좀 되겠네요. 제가 드리는 의견들은 다 주관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점주님보다 그 브랜드에 더 많이 알아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위주로 저는 이제 보는 거니까. 네. 사실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물류 걱정이었고요. 근데 블로그 마케팅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블로그 마케팅은 계속 하고 있고 인스타는 안 하고 있고. 브랜드를 좀 다른 쪽으로 더 알아보긴 해야 근데 되겠네요. 제가 너무 예. 제 주관을 많이 전이시킨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3개월하고 바꾸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번 뭘 해놓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